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폴라스트리트 X 시계가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시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장거리 하이킹이나 러닝을 할 때 배터리 사용량 또는 수명을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더 길거나 아주 긴 하이킹이나 러닝을 계획하고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행 내내 시계가 버틸 수 있도록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 시계 몇 가지 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활동 설정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활동 메뉴를 여세요. 그리고 장거리, 하이킹이나 러닝 등에서 할 활동을 찾으세요. 저는 예시로 하이킹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메뉴에 들어가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설정 세팅스를 탭하세요. 여기서 활동에 대해 변경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절약하려면 절전 설정 또는 파워 세이브 설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는 GPS 기록 빈도와 리스크 기반 심박수 측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GPS는 매초 기록됩니다. 하지만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 매일 분, 이 분마다 또는 꺼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운동 중에 시계의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1분마다 기록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GPS가 매초가 아니라 매분 기록되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수명을 절약할 수 있어서 꽤 유용한 기능입니다. 또한 2분마다 기록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측정값이 단순히 대략적인 위치만 확인하고 싶거나 위치 정보 자체가 필요 없다면 GPS를 완전히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사용 방식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손목 기반 심박수 측정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켜져 있지만 운동 중에 심박수가 중요하지 않다면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이 기능을 끄면 배터리 수명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끔을 선택하면 비활성화되고 기능이 꺼집니다. 따라서 운동 중에는 심박수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도 비활성화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꺼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켜져 있다면 언제든지 비활성화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배터리 수명도 더 늘어납니다. 자,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기능이 있는데 슬랩 투 테이크 랩이라고 부르거나 정확한 이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 슬랩 워치 투 테이크 어랩 같은 이름일 거예요. 비슷한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계에는 운동 중에 랩을 기록하고 싶을 때 시계를 손바닥으로 치면 랩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제스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대부분의 운동에서 작동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운동을 시작해야 하고 운동이 진행 중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손바닥으로 치면 이렇게 랩이 기록됩니다. 이 기능은 특히 경주나 달리기 중에 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싶지 않을 때 꽤 유용할 수 있습니다. 랩을 기록하고 싶을 때 그냥 시계를 치면 바로 기록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정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시계와 페어링된 휴대폰에서 폴라플로우 신시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여기로 가져올게요. 휴대폰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카메라를 조금만 더 멀리 당길게요. 그리고 시계와 페어링된 휴대폰에서 폴라플로우 신시를 열어야 합니다. 물론 앱에서 메뉴로 들어가야 하고 스포츠 프로필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제 이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 프로필을 찾으세요. 저는 하이킹을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원하는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고 그런 다음 편집을 누르세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랩 기록 옵션 또는 슬랩을 찾아보세요. 제스처와 피드백, 이 슬랩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고 활성화하면 바로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부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뭔가를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랩 기록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추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설정이 끝나면 완료를 누르고
시계를 휴대폰과 동기화하면 설정이 적용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시계에서 프로필, 즉 활동 프로필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하는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뉴에서 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 접근하려면 일단 여기서 운동을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자, 이 메뉴에 접근하려면 시계와 페어링된 휴대폰에서 Polar Flow Sync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앱에서 여러 스포츠 프로필로 이동해야 하고 여기에서 각 프로필을 목록에서 바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을 삭제하거나 다른 프로필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필을 삭제하려면 해당 프로필을 탭하고 삭제를 탭한 다음 다시 한번 삭제를 탭하면 프로필이 사라집니다. 안타깝게도 최대 20개까지만 추가할 수 있으니 다른 프로필을 추가하고 싶다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세요. 목록을 스크롤해서 사용하고 싶은 프로필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프로필을 선택하세요. 완료를 탭하면 해당 프로필이 목록에 추가됩니다. 프로필을 맞춤 설정하려면 원하는 프로필을 탭한 후 편집을 탭하세요. 여기서는 각기 다른 프로필에 대한 몇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프로필을 더 개인화하고 본인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어서 성능뿐만 아니라 프로필에 대한 만족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는 기본적으로 훈련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메뉴에서는 몇 가지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동 랩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고 이 기능은 시간, 거리 또는 위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를 변경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심박수의 경우 BPM, 최대치의 100분율 또는 반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속도 단위가 있는데 시속 킬로미터나 킬로미터 당분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파워 출력도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구역을 변경하거나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운동 중에 심박수 구역을 직접 맞춤 설정할 수 있고 본인만의 구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심박수를 다른 기기에서 볼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즉, 심박수를 다른 기기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페이지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뷰, 즉 운동 중에 표시되는 화면을 말합니다. 직접 원하는 화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들을 맞춤 설정하거나 새로 만들려면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뷰를 편집할 수 있고 원하는 항목을 탭해서 다양한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항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원한다면 또 다른 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기능은 꽤 유용합니다. 운동 중에 특정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다면 이 페이지나 여러 페이지를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성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시간, 심박수, 속도, 고도, 파워, 카운트다운 타이머 같은 뷰를 표시하는 옵션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지도 내비게이션도 있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랩을 기록하기 위한 슬랩 기능도 켤 수 있고 자동 일시 정지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멈추면 운동을 일시 정지해주며 언더일 때 일시 정지 옵션도 있고 이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시속 1km로 설정할 수 있고 속도가 1km 미만으로 떨어지면 운동이 일시 정지되고 다시 움직이면은 운동이 재개됩니다. 또한 진동, 피드백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GPS 기록 빈도도 조정할 수 있나요? 네, 운동 중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싶다면 여기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고도 표시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고 프로필을 편집하면 더 개인화되고 여러분에게 더 유용해질 것입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완료를 누르고 시계를 휴대폰과 동기화하세요. 그러면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음성 안내 기능인데 이것도 Polar Flow Sync 애플리케이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과 페어링된 폰에서 앱을 열면 메뉴로 들어가서 기기 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성 안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꺼져 있고 여기에서 탭해서 스위치를 눌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꽤 흥미로운데
운동 중에 음성 안내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은 헤드폰이나 이어버드를 착용해서 귀로 소리를 듣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에 대한 안내 음성을 제공합니다. 즉, 훈련 안내 기능이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정보를 음성으로 알려주고 훈련 제안도 해줍니다. 그리고 랩 기능도 있습니다. 랩을 달성하거나 완료하면 그에 대한 안내도 해줍니다. 또한 심박수 구간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음성 변환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화살표를 탭하면 엔진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기본값으로 두는 것을 추천하지만 원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 음성 속도와 높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설정을 조절해서 원하는 음성, 높이나 음색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테스트할 수 있고 설정이 끝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휴대폰에 연결된 헤드폰이 시계와 페어링되어 있다면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등 운동할 때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시계에 있는 강제 동기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시계를 동기화하고 싶을 때 꽤 유용합니다. 그리고 휴대폰과 바로 동기화하고 싶을 때 굳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동기화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 아래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먼저 화면을 깨워야 하고 그 다음에 뒤로 가기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이 애니메이션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이 나오면 시계가 동기화를 시작합니다. 이 기능은 시계에 어떤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싶을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앱에서 설정을 변경한 뒤 시계를 동기화하거나 훈련 데이터를 휴대폰으로 전송해서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꽤 유용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꽤 유용한 기능은 시계에 있는 손전등입니다. 여기 바로 있습니다. 이 위치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계에 있는 손전등은 꽤 박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이나 손전등이 없고 시계만 가지고 있을 때 말이죠.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싶을 때 간단히 켜기만 하면 됩니다. 손전등을 켜려면은 이 라이트 버튼을 누르면 되고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꽤 밝아집니다. 단순히 화면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일반 손전등처럼 빛을 내주고 위아래 버튼을 눌러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렌지색도 있습니다. 무슨 기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버튼을 눌러서 켜거나 끌 수 있고 여기 있는 큰 빨간 버튼을 눌러서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또한 손전등이 켜진 상태에서도 시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뒤로 가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엉덩이요. 그리고 끌려면 이렇게 라이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알겠죠? 또 다른 유용한 버튼 단축키는 잠금 버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시계의 버튼과 터치 스크린을 잠가줍니다. 예를 들어 시계를 착용한 채로 잠을 자거나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건 아니지만 샤워를 할 때 등에서 꽤 유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버튼을 실수로 누르거나 화면을 잘못 터치하는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샤워나 수영을 할 때는 물이 화면에 닿으면 화면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피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버튼을 실수로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은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시계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싶으실 테니까요. 그 상태로 두세요. 그리고 화면을 잠그려면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콘이나 애니메이션이 나타날 때까지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정확히 말하면요. 이제 시계의 버튼과 터치 스크린이 잠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능은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아니면 자전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시계를 착용하고 잘 때처럼 몇몇 상황에서 꽤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원하지 않을 때 시계가 이상한 동작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시계의 잠금을 해제하려면 라이트 버튼을 다시 길게 누르세요. 실제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잠금을 해제하고 플래시라이트도 끄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시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평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기능은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기능은 화면이 꺼져 있어도 시간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거의 완전히 검은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계의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를 여세요. 일반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 여기서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로 가세요. 찾으셨으면 그 항목을 탭하세요. 여기서 시간을 표시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시계 화면으로 돌아가서 잠시 기다렸다가 화면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의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화면이 꺼져 있어도 시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배터리 소모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만약 항상 시간을 볼 필요는 없고 배터리 수명이 더 중요하다면 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한번 사용해 보셔도 됩니다. 보시다시피 항상 시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화면을 깨우지 않아도 손목을 들어 올리면 바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운동할 때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 메뉴로 들어가서 원하는 운동을 찾은 다음 해당 항목을 탭하거나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세요. 운동 메뉴에서 설정으로 이동하세요.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션에만 활성화하거나 이 스포츠에 대해 항상 활성화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활성화하면 일반 시간 표시와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시간 표시와는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미 선택한 건가요? 좋아요. 이제 적용됐으니 운동을 시작해 볼게요. 뒤로 가서 시작하겠습니다. 운동 중에는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전혀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어서 운동할 때 꽤 유용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 올릴 때마다 화면을 깨우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손을 들어 올리기만 하면 데이터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전력을 훨씬 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세요. 그리고 물론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침 버튼을 길게 누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이 운동 메뉴에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시작 위치로 돌아가기라고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 활발하게 운동을 하시면서 내비게이션 기능을 함께 사용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위치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설정에 들어가서 시작 위치로 돌아가기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누르면 B라인이나 동일 경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경로를 사용했다면 동일 경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지나온 동일한 경로나 B라인을 통해 다시 안내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경로로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해줍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이렇게 시작 지점으로 안내가 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꽤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